대한민국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개찰구에 카드를 대면 삐 소리 대신 들리는 경쾌한 알림음,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소리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생산성 없는 세대를 위해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고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탑골공원일까요? 아닙니다. 상당수는 압구정 명품관으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최고급 장난감 매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돈을 움직이고 있는 집단. 바로 이 시니어들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의 시니어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종 가계금융 자료를 종합하면 60대 이상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수천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계 자산의 60% 이상을 이 노인들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새로 쓰고 있는 골든 시니어들의 소름 돋는 경제적 영향력을 파헤쳐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2030세대는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영끌을 해도 자산 형성이 어렵습니다. 반면 지금의 6070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황금기였던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연 10%가 넘는 고금리 저축의 혜택을 보았고 강남 개발과 신도시 열풍 속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보유액을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이 20대 가구의 10배를 상회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상속의 지연입니다. 과거에는 50대면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물러났지만 기대 수명이 80세 중반에 이르면서 노인들은 자산을 쥐고 있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물려주기보다 내가 쓰겠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화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2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의 주 고객층이 70대이고 고가의 안티에이징 시술을 위해 피부과를 찾는 남성 환자의 상당수가 시니어입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 내부에서도 자산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 상위 시니어 집단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지금 대한민국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령화가 경제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내수를 떠받친 가장 안정적인 소비층은 노인이었습니다.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 니온바시 본점은 노인들의 디즈니랜드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젊은 층을 타겟팅한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시니어들의 신체 특성에 맞춘 동선, 돋보기가 비치된 메뉴판, 그리고 고가의 전통 공예품 매장이 가득합니다. 일본의 유통 공룡 이오는 한 발 더 나가 일부 점포에서 아침 시간대에 특화된 시니어 중심 매장을 실험했습니다. 일찍 잠에서 깨는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죠. 쇼핑몰 안에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모두 없앴고 매장 한복판에 재활 운동기구와 건강 상담소를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머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이 걸어간 이 길을 초고속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식품 업계의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 시장은 줄어드는데 노인들을 위한 케어푸드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수조 원대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노인은 귀찮은 손님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할 VVIP가 된 것입니다. 조부모들은 자신에게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또 다른 괴물, 8 포켓 8 마이너스 팝컷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출산으로 아이가 귀해지자 한 아이를 위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총 8명이 지갑을 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8개의 주머니 중 가장 두꺼운 건 누구일까요? 바로 조부모입니다. 부모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에 허덕이지만
자산 축적이 끝난 조부모는 손주를 위해 200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를 일시불로 결제할 여력이 있습니다. 백화점 아동복 코너의 큰손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를 위해 고가의 프리미엄 교육 상품이나 해외 영어 캠프 비용을 대주는 것도 조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간접 소비를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입니다. 조부모는 손주에게 돈을 쓰며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 심리를 간파하고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 패키지, 조부모가 결제하는 교육, 보험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권의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노인들의 상권이 종로 3가와 탑골공원 주변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강남, 홍대, 성수동에서도 시니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시니어 카페나 시니어 바바를 보셨나요? 이곳은 우리가 알던 다방이 아닙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밤에는 위스키를 즐기는 노인들로 붐빕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정을 짓는 대신 최고급 식사 서비스와 의료 케어가 결합된 프리미엄 실버하우스를 커뮤니티 시설로 내세웁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문의가 몰리면서 계약 전부터 경쟁이 붙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의 문법도 바뀝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를 위해 다시 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백화점들이 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글씨 크기를 키운 시니어 모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을 따라 기술이 맞춰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고령 사회를 경제적 활력이 사라진 회색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공포 섞인 뉴스들이 매일 같이 쏟아집니다. 물론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두운 단면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엔진은 바로 2천만 명의 시니어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교육 수준이 높으며 가장 소비에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딸기 시루를 사기 위해 줄 서는 청년들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그 청년들의 학비를 대주고 그들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그들이 만든 고가의 제품을 소비해주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제 노인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심판관이자 주인공입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자본의 지휘봉이 시니어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알림음을 듣게 된다면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노신사를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이자 거대한 기회구나.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